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타고난 무슨 탤런트가 있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그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젠가.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능력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내 인생이 성공한 거죠.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 양반이 만약에 정치를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랬을런지는 모르나 오늘날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남아있진 못한 것이야. 예를 들면 요즘 제가 그 유튜브에 가끔가다 메시 이런 사람들 그 골 30개 모은 거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11m 7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메시가 만약에 축구를 하지 않고 그때 무슨 유벤투스인가 어디로 연습생으로 안 가고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했다든지 뭘 했으면 오늘날 메시로 남을 수 있을까? 아직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신나거든요. 재밌거든요.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거든요. 우리 교육 과정이라는 게 이게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인간이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국회를 몇 번씩 하고 박사기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올라오면서 이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박원순이 이런 사람이 다 저희하고 동창이에요. 노회찬이 우리보다 1년이고 농민은 우리보다 몇 년 위고 그렇지만 다 우리하고 비슷한 연배에 사는 사람들인데 연배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 죽어 넘어가고 오늘도 제가 사실은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우울할까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죽었어요. 김성수라는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도 국방위원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군도 하고 하여간 본인도 똑똑하고 골프도 잘 치고 잘생기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런 친구가 죽었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이 아까운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 사람을 만나건 대화하건 책을 보건 운동을 하건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할 일이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혹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발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만 예수가 30살에 내가 예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한 그 순간이 그냥 어느 날 벼락 맞은 것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처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는 게 무엇이고 죽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죽고 살고 늙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깨달음과 동시에 부처의 길을 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끔가다 착각을 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처도 되고 예수도 되고 선생도 되고 모두 됐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예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30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 부처가 돼야 되겠다.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고민을 해온 거죠. 그것이 만약에 그런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인간이 개돼지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먹으면 행복하고 놀면 즐겁고 또 데이트하면 신나고 그건 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동물하고 다른 게 있다면 뭐냐? 인간은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자기 잘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뭔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좀 더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데 조금이라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스탠다드도 바뀝니다. 옛날에 돈만 있으면 임금이 되면 최고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임금이 최고도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최고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뭐 가서 음식이 어떻고 뭐 고춧가루 어떻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뭐 부인도 이쁘다고 그래, 좋은 집에 산다 그래, 돈도 많다고 그래, 사업도 잘 된다고 그래. 제일 신나는 사람 같아요. 어찌됐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겠지.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백종원이 되고 싶다고 백종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백종원이 된 사람도 오늘날 백종원이 됐지만 뭐 그 사람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지금 백종원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꼭 그 사람의 인생이 꼭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꼭 행복한 사람, 그건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걸 지금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결국은 다 죽었을 때, 죄송합니다. 저도 60되기 전까지는 죽는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 아직 자기가 뭐 인생을 하면 얼마 한다고, 죽음이 나하고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도 자꾸 죽으니까 죽음이라도 가까이 있는 모양이다, 어디 있는 모양이다. 근데 그거 철들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어요. 죽는데 죽는 순간에 난 뭘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그 유럽에 무슨 제가 어디서 읽었나 뭐 어디서 읽었는데 뭐 성모 마리아 앞에 와서 어떤 사람 돈 바치고 헌금 내고 막 그러는데 어떤 아크로베스는 말이죠. 공원에 연예인은 와가지고 자기가 물구나무 소리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탤런트를 지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탤런트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세상이 다행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탤런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현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고, 우리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운데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뭐 테레비나 뭐 이런 거 보면 모든 게 다 감각적이에요. 저도 뭐 그냥 그 순간 찰나 이런데 몰입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하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회 여건이 그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자는 계속 뻥뻥거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빨리 와야 된다, 이거 결정이 된다고 워낙 할 일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주변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는 물론이고 뭐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 자신이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까에 대해서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컨대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경민학교에 와서 건진 것 딱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할 수 있도록 나한테 숙제를 줬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경민학교에서 오든 가장 큰 수학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 못했던 길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걸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인생은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난 뭐냐? 여러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저희도 정말 저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탤런트를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헬렌 켈러니 무슨 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무슨 문제 아니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를 우리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더운
날 여러분들께서 하얀 시간을 좀 가지세요. 저녁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그래 우리 불교에서는 면벽 수련이라고 해가지고 뭐 7년, 8년씩 이렇게 어떤 사람 10년씩 토굴에 들어가서 100만 번하고 수련을 하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도할 때 예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 가지고 10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수학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감히 저도 못하는 일입니다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시고 그 고민하라는 숙제를 우리 경민에게 줬다. 내가 그 고민할 수 있었도록 고민하도록 만든 경민학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다 모조리 죽는데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서 질문이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면 뭐 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미국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강의를 해보니까요. 미국 학생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하고 너무 다른 게 우리는 옛날부터 선생님한테 받아 쓰는 거가 원칙이었잖아요. 선생이 쓰고 받아 쓰고 암기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선생이 얘기하면 그게 법이고 선생이 말하고 그게 요즘은 뭐 네이버가 있어가지고 선생이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애들이 선생님 그건 뭐 연도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질문이 많다. 아주 미치겠어요. 오늘 왜 그 강의를 하려고 회색 옷도리를 입고 오셨나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한번 가셔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넥타이 없애기 운동을 사실 했어요. 이런 와이셔츠도 사실은 제가 잘 안 입고요. 여기 이렇게 차이나 칼라라거나 그런 걸 주로 입고 이제 반팔을 주로 입고 다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는가.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넥타이를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하고 온 거면 아무 의미가 없이 사실 그렇게 온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문제아였어요, 사실은. 왜 문제아? 근데 문제아가 막 드러난 문제아가 있고 저처럼 드러나지 않는 문제아가 있죠.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집 엎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 저 친구가 신나면 제가요, 거의 자의적으로 말이죠. 자귀적으로 제가 1등도 하고 꼴등도 하고 막 지 마음대로 했어요. 학교 시스템 자체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서 제가 듣기 싫은 공부 시간에는 맨날 뒷전에 가서 잠자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공부는 밤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수학을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거의 수학 천재 같은 그런 칭호를 받았죠. 다른 과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또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학생인데 나머지가 많이 형편없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공부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중고등학교를 졸업 못할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제가 그 마지막 이 박사학위 논문을 막 쓸 때 그때 그냥 그 공부에 대한 희열을 느꼈어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구나. 이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 수많은 기간 동안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맨날 대학원만 했지 무슨 공부를 했어요? 아무 공부 안 했는데 이 수많은 기간 동안에 이 수많은 기간이 오늘 요 시점 때문에 이 수많은 기간이 어떻게 보면 희생되고 이 수많은 기간이 어쩌면 오늘날 내가 정말 이 학문이라는 것이 공부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느끼는 거죠. 요리 만드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학자로서 무슨 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순간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그리고 그 엉뚱한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아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는 옆에서 정말 극단적인 길로 가지 않도록 챙겨주고 그러면 결국 그런 순간이 그 희열의 순간이 그 기쁨의 순간이 즐거움의 순간이 언젠가 도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되게 다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막 길을 못 찾고 헤매고 그러면 다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결국 인생의 실패자로 남는 거죠. 저 역시도 실패자로 남을 뻔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뭘 잘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학부형들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왜 맨날 애들 보러 1등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한 번도 그러고 1등이라는 거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1등 해야 돼? 특히 자기 아들, 딸들은 다 1등 해야 돼.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건 1등 해야죠. 그걸 자기가 찾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부에 1등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좌절의 순간,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꼭 테이크해야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불방을 한 대 주는 거에서 욕설을 함부로 해서 뭐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딸 있으면 머리 깎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아들 있으면 해병대 보내고 죄송합니다. 혹시 해병대 갔다 오시고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까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칠 수 있겠다 라는 순간에 다다르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한다. 사람이라는 게 뻔하죠.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해례비례도 결국 그 사람이나 나나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높은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린 결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아끼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격려하고 성원하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강의할 때 써먹긴 합니다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양쪽에 다 두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나쁜 사람은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해서 당신이 신의 아들이면 말이지 우리 십자가에서 다 탈출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라. 신의 아들 같은 소리가 왔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말했어요. 야 이놈아 너는 강도잖아. 예수는 아무 진죄가 없는데 왜 너가 강도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예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저는 강도인데 예수님이 천당 가실 때 저를 좀 데리고 가세요. 딱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지옥불로 간 거고요. 이 사람은 천당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평생을 무엇을 잘못하고 뭐 평생을 우리가 보기에 별로 존경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런지 모르나 그런 삶이었을런지 모르나 어떤 한순간에 인간이 회심의 순간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냄비 금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 축구 한 번만 잘하면 막 난리가 나죠. 한 번만 잘못하면 뭐 거기 있는 뭐 누가 어때서 어떻다든지 이름이 김씨여서 어떻다든지 뭐 옛날에는 머리가 산발해서 좋다 그러더니 제가 머리가 산발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하려고 막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삶 자체가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계속 땡판 치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모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하다못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 삶이 미저러블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삶이 나한테까지 전이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쁜 동네라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나쁜 동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좋은 동네고, 그런 거죠. 좋은 동네와 나쁜 동네, 사실은 기본적인 데피니션이 그런 거예요. 좋은 동네는 가다가 자기를 부닥쳤어. 그러면 서로 멱살 잡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디 다치실 데 없는 거고. 그게 좋은 동네잖아요. 나쁜 동네는 너 죽고 나 죽고 10년 전에 망가진 타이어까지 고쳐내라고 난리치는 게 나쁜 동네 아니에요. 그 삶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니까요. 그 전체는 하면 더 크게 말하면 이 세계에 어떤 지방에서 일어나, 요즘은 뭐 무한폐렴이 중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만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결국 내 인생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고 그런 모멘텀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격려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경민 커뮤니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의정부가 좋아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대한민국 죽기 살기로 싸워요. 이 새끼 너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원을 보내고, 그것이 더 훌륭한 삶이잖아요. 일본에 쓰나미 공포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세계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 경악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순간에도, 죽을지 말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 타인을 배려, 줄 설 줄 알고 공중도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애기 같은 데 가보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사회 자체가 다릅니다만 결국 그 완전히 폭동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지가 평소에 보기 싫은 저 까만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뺏어가고 뭐 약탈하고 불질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물론 사회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0대 전서부터, 나는 10대 할아버지가 누군지서부터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회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또 우리가 살만한 사회인가 라는 것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미국은 이제 6월달이 다 졸업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졸업 시즌에 했던 명연설들을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영어도 들을 겸해서 쫙 제가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스티브 잡스 얘기도 했고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나왔고, 뭐 오바마도 있고, 뭐 트럼프도 있고, 뭐 그 명연설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개 다 보면은 제대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스티브 잡스 학교 들어가오시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관뒀어요. 빌 게이츠 학교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슈퍼보가 학교 다니다가 다 때려쳤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야, 학교 때려쳐. 훌륭한 사람들은 학교 때려쳐.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학교를 때려쳤는데 공부를 때려친 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학교는 때려쳤는데 맨날 도감하면서 이 과목 저 과목 열심히 들어서 맨 처음에 아이폰 만들 때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폰을 만든 것이 자기가 문학적 소양에다가 이제 문과적 기질에다가 그 아티스틱한 자기가 도감에서 배웠던 그 아티스틱한 스킬들을 자기가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폰을 만들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페일이에요, 페일. 엄청나게 실패했다는,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실패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계속해서 학교를 관두고 자기네 집 차고에서 이 스티브 잡스를 계속해서 키워준 사람이 사실은 자기 그 양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자기 버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끝까지 양아버지가 사실은 학교 때려쳐도 뭐라고 안 부르고 스티브 잡스 미래에 대해서 또 아버지나 그 주차장 빌려줘가지고 아버지 거기에다가 내가 회사 자립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보고도 뭐라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한번 아들이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도 겨우 대학 졸업했습니다만 아버지랑 대학 때려치고 아버지 여기 아버지 차고에서 뭐 무슨 회사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그러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 새끼가 정신 나간 놈의 새끼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최소한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끝까지 참아줬어요. 아까 제가 말한 두 번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끝까지 여러분이 참고 기다려 줘야 된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훌륭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의 양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페일이에요. 망했다. 자기 인생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는 도저히 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느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시기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스티브 잡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거 아시죠? 아무것도 아닌 그라지에서 주차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수만 명이 되는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에서 창업자를 내쫓았어요. 니 때문에 회사가 안 된다. 근데 그때가 자기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오늘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저한테 입력을 해요. 실패할 때가 제가 이제 국회의원 4번 했는데요. 2번 하고 이제 2번 이제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8년 지금 또 2번 했잖아요. 또 떨어졌죠. 근데 제가 가만히 진짜 돌이켜보니까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사이 그 8년이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였어요. 책도 많이 봤죠. 사람도 많이 사귀었죠. 고민도 많이 했지. 인생이 뭔지 알아. 정치에 대해서도 야 내가 진짜 국회 들어가면 옛날에 못했던 이런 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매일 일기장에도 적어놓다시피 했죠.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찌되었대. 제 인생에서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물론 제가 선생을 했습니다만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다시 리바운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 내가 떨어지고 좌절하고 아무도 관심 없었을 그때였다. 그럼 국회의원 떨어지면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국회의원 떨어지면 공항 갈 때가 제일 성질나요. 우리 비서 출신도 있지만 귀빈 주차장도 없죠. 거기 가면은 누가 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모시고 가거든요. 제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러면 또 기자님 와서 인사하거든요. 아이고 오늘 모시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떨어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공무원이 이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시원찮은 당대표라고 해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것부터 사람이 엄청나게 좌절하게 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공만 하셨네. 항상 여러분이 승승장구하셨네. 그건 축하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졸업식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승승장구한 사람은 진짜 의미의 성공을 아직도 하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해서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사람은 성공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인생에 있어서 금절탕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요. 아까 말한 주변에 가서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실패에 대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실패에 대한 우리의 진단이고 또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 이거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결국은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자로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박가리 대통령 감옥 가고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도 억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에 내가 남기고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정말 죽으면 문턱까지 갔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도 죽었을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살아있기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까딱 실수해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앞으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죽으려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딱지하고 구슬치기 이런 걸 잘해가지고 집에 이만큼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나가나 그 어렸을 때 그까지 잊어버리지 못할 거라고. 내가 이거 동네에서 덜 창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없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을 위대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리학교를 떠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밤이라니까 여러분 인생 나가서 또 성공하고 또 좋은 일 있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다면, 혹시 여러분이 실패할 일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또 나름대로의 가능성과 희망의 불꽃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실패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성공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인생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노메로가 여러분이 무슨 신흥탕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무슨 실패에 정말 저 지옥불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성공은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성공의 열매를 따기 위한 하나의 큰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 동시에 저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매일 마지막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매일 마지막이지만 매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희열,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그 헌신, 이런 것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갈팡질팡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그분에게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 탤런트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삶을 위해서 그렇고 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패의 시면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반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선징악 여기 영화 같은 데 이런 거 보면은 원래 주인공이 러시아에 나쁜 놈들 잡으러 딱 들어갔다가 딱 잡아가지고 오면 그 영화 재미없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들어갔다가 누가 배신해서 잡혀가든지 아니면 헛발을 해서 잡혀가든지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뭐 이빨도 뽑고 뭐 난리치다가 그것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뭐 옆에 있는 난로불이 터져가지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겨우 부사일선으로 탈출해가지고 자기 미션을 성공하는 그때 막 박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박수가 큰 거다. 성공한 어떤 사람도 큰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실패가 그 사람 인생의 그 성공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람 삶이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제가 경민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경민은 영원한 경민이다. 잊지 마시고, 여기 조그만 애들도 있고 유치원 애들도 있고 많잖아요. 길거리 가다 혹시 경민 앞에 학생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놈아 나도 경민 출신인데 잘하면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못하면 좀 잘하라고 말씀도 좀 해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이 못난 설립자도 뭘 한다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과 계속해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삶이 만드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약속한 시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